미국도 이제 협상 가지고 되질 않아요.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협상이 이제는 미국과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핵을 포기하는 것은 자폭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한은 미국과 절대로 협상도 없고 어떤 경제 지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남한도 그동안에 선, 핵, 이명박이 이거 하나는 정말 줄기차게 시종일관 변함없이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박근혜도 핵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무턱대고 과거와 같이 북한을 지원해주는, 포다주는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나오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은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일본도 이제는 도와줄 나라가 없어요. 저희가 유엔 제재하에서 뒷구멍으로 조금씩 뭐 무기나 팔아먹고 미사일 팔아먹고 이거 가지고는 국가가 지탱될 수 없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제주도 1년 예산보다도 못합니다. 제주도 1년 예산만도 못하고 대한민국의 어느 한 기업 예산만도 못한 이러한 경제 수준 가지고 더 이상 지금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은 뭡니까? 남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한의 대통령 선거에서 과거 노무현 때처럼 저희들에게 무조건 윙크만 해도 퍼주고 재책임에도 퍼다주는 이러한 정부 정권이 들어서는 걸 최후의 희망으로 그렇게 걸고 거기다 목숨을 걸고 북한이 아주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뭐 할 말 못할 말 별의별 말을 다 하다가 대세가 이젠 박근혜가 유력현적으로 나가니까 박근혜에 대한 비난을 딱 그쳐버리고 이제 마지막 막판에 거의 와가지고는 박근혜란 말은 거론하지 않고 아주 정중하게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주 정중하게 하면서 비난을 딱 그쳐버렸습니다. 미리부터 아부하는 거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했었는지 박근혜와 잘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남한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이젠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이나 한국은 북한의 도발 때문에 그냥 질질 끌려만 댕겼습니다. 이리 끌려댕기고 저리 끌려댕기고 협상하자면 또 협상하고 또 때려 부시면은 또 거기에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다 할 보복을 하지도 못하고 끌려댕겼는데 이제는 판세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북한이 구걸하는 판세고 이제는 남한이 당당하게 우리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이제는 당당한 위치에서 북한을 끌고 가야 되는 그래서 통일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이제는 한반도의 통일의 이니셔티브를 남북관계에서도 이제는 박근혜가 쥐고 있고 국제 환경에서도 박근혜가 한반도의 통일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큰 틀의 그림을 그리면서 큰 그림의 통일 애교를 박근혜가 주도할 수 있는 안팎의 모든 이런 여건이 지금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하든 안 하든 간에 역사의 대세가 한반도의 통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만약에 이제 박근혜가 이 두 가지 한반도 남북한의 문제와 또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주도권을 쥐는 아시아 강대국들에 대한 또 세계에 대한 큰 그림의 통일 애교를 당당하게 일관성 있게 분명한 계획과 시나리오와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은 한반도의 통일은 박근혜 임기 중에 올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이 기회를 다시 이명박 정부와 같이 좌파들의 그 미친 개들 지저대는 소리에 꿈틀거리면서 주춤주춤 주저하면서 이렇게 끌려간다면은 이 기회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분명한 통일의 비전과 위대한 대한민국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은 박근혜의 타이틀인 원칙대로 나간다고 하면은 박근혜 임기 중에 북한이 붕괴되고 평화롭게 자유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박근혜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고 아시아의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또 하나의 역사에 남을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문제는 박근혜가 정말 그렇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느냐 흔들리느냐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 후원을 해줘서 이제는 박근혜가 내건 대로 대통합을 이루어서 한 마음, 한 뜻, 한 목표의 큰 비전과 꿈을 온 국민이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간다고 하면은 한반도의 통일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박근혜에게 바라는 거는 박근혜가 자기가 한 말대로 자식이 있습니까? 뭐 가정이 있습니까? 나라밖에 없어요. 박근혜는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스스로도 말하고 있고 또 자타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과거에 30년 동안에 그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그 고통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박근혜는 뭡니까? 이번에 자기에게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대통령 2번 하겠습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죠.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내가 영원히 역사에 역적으로 기록이 돼도 좋다. 나는 5천년의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말겠다. 바로 그 신념 하나로 죽으면 죽으리라. 시종 1관 그렇게 갔습니다. 비록 18년이라고 하는 그것이 독재라고 하는 말로 지금 많이들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독재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북한보다도 더 못 사는 또 그때 사실상 북한보다 더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는 아야 세계 모든 나라 중에 맨 꼬리비로 전락해서 아주 알거지 나라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개발 독재 독을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저들이 다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박근혜가 어머니가 북한에서 보낸 초청년 누굽니까? 문세광이한테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아버지가 또 자기 신복에게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오직 대한민국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자나깨나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자란 박근혜가 이제 대통령으로 성공해서 영광 받으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내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처럼 총탄에 맞아 죽을지언정 나는 남북 통일을 이루고야 말고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 비장한 각오로 개야 지져라 열차는 달린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이명박 정부를 보게 되면은 애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잘한 점도 많이 있지만은 대북 관계, 애교 문제, 또 경제 문제 잘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정치에 있어서 단 한 가지 미친 개들이 짖는다고 열차가 가지 못하고 서서 그 개 하나 칠까봐 가지 못하고 서서 꿈틀꿈틀 지춤지춤 이러면서 오늘 국내 정치는 아주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제 박근혜가 나도 우리 아버지 간 길을 가겠다. 나도 우리 어머니 간 길을 가겠다. 오직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와 통일 한국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제2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개야 짖어라 열차는 달린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시종일관 자기의 캐치프레이즈인 원칙대로 원칙이 뭡니까? 법입니다. 법이 뭡니까? 헌법입니다. 헌법대로 하면 돼요. 헌법을 지키면 돼요. 선수할 때 헌법에 손을 얹고 선수해놓고 헌법을 다 발바닥으로 짓밟아버리고 태극기를 짓밟아버리는 이런 놈의 정권 하에서 오늘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짓밟힌 헌법을 다시 살려서 헌법대로 법대로 그렇게 되면 미친 개들이 엄청 지저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2년, 3년 법대로 지켜나가면은 2년만 넘으면은 3년 차 정도부터는 이제는 세상이 모든 사회가 어디 가든지 이젠 법대로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통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은 서서히 바람몰이 사회에서 신뢰 사회로 거짓과 날조의 사회에서 신뢰 사회로 사기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신용 사회로 서서히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국내적으로 신뢰가 쌓이는 이런 사회로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통일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 4년 신뢰가 안으로 탄탄히 쌓이고 또 국제관의 신뢰가 쌓이고 그렇게 될 때에 북한과 남한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평화롭게 남북이 피 흘림 없이 자유평화 통일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통일 후가 문제입니다. 통일 후에 오는 그 엄청난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것이 바로 통일을 앞둔 박근혜 정권 중에 대통합을 이루어서 남북이 통합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이미 갖춰지면은 평화 통일을 된 후에도 그 혼란을 능히 수습하고 잘 이끌고 나가리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단 한 가지 대통합이 법 틀 안에서 통합이 돼야지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주권 자체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것까지 이념과 사상까지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원칙 안에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민생을 챙기는 차원에서 또는 원수를 용서하되 그 못된 사상을 버릴 때에 용서하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닙니다. 벌할 자를 벌하고 하나님께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랑과 공의의 법대로 원칙대로 대통합을 이루어서 이것이 4년 동안 기반이 닦아진다고 하면은 적어도 통일 후에 대혼란도 능히 수습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원칙대로 법대로 하고 불법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지금 헌법을 완전히 위반하고 있는 반헌법적인 정당, 반헌법적인 단체 전부 다 해산시켜야 됩니다. 민노총, 전교조 그 밖에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이러한 반헌법적 모든 단체들, 이 기관들은 다 해체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완전히 북한의 유물 사관에 입각한 북한의 사관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로 대한민국을 오히려 역적으로 몰아버리는 이러한 지금 전교조 교육으로 만들어진 역사 교과서 다 바꾸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통일을 이룰 수 없고 또 통일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교육의 개혁입니다. 뭐 등록금, 뭐 반값 등록금이 이게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의식의 개혁, 역사 의식을 바꾸고 국가관을 바꾸고 이 역사 교육밖에 없습니다. 역사 교육을 적어도 대학 입시에 역사 교육을 반드시 대학 입시 과목에 필수 과목으로 집어넣어서 올바른 역사관을 갖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 교육이 대통합과 함께 절대적인 정책의 우선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또 대북관계도 원칙 있는 대북관계를 시종일관 흔들림 없이 나갈 때에 통일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외교도 한국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제는 육자회담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통일외교 시대가 와야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에이펙이라든지 이것처럼 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반도 통일을 통한 이런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외교를 큰 틀에서 이끌고 나가면은 아시아 평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국내적으로 안정된 법치국가로 나라를 바로잡고 대외적으로 통일 안보로 한반도의 통일과 이 아시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이루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능히 정말 진짜 온 세계가 추앙하는 평화 노벨상을 나는 박근혜가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나는 보아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박근혜가 노벨 평화상을 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 노벨 평화상감이 되어질 수 있는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정권이 되고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나는 정말 또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그러한 비전과 꿈을 우리 온 국민이 다 갖지 않으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해서 통일 안보에 대한
안보와 함께 통일의 시나리오, 안보는 안보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됐죠.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됐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됐죠.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거기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1차 시나리오, 제2 시나리오, 제3 시나리오, 안보와 국방에 관한 여러 시나리오가 확실히 준비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통일도 이런 방법으로 통일이 올 때에, 저런 방법으로 통일이 올 때에, 북한이 붕괴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치밀한 제1, 제2, 제3, 제4의 시나리오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이 그림들을 만들어 놓고, 이 시나리오가 안 될 때는 이 시나리오, 언제든지 대신 다른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개의 카드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신빙성 있게 이거를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하는 연구기관들과 전문기관들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박근혜 정권의 출범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함께 제2의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세계 정상 리더급에 올라갈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창출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의 대전환점이라 보아져서 이거는 한국만이 아니라 남북한의 통일의 한국의 역사와 아시아의 역사와 세계 평화의 역사에 정말 기여할 수 있고 기념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려고 생각해서 이번에야말로 우리 그동안에 너무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이런 때가 이제는 다 지나가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여명이 밝아오는 통일의 여명과 아시아 평화의 여명이 밝아오는 결정적인 해가 바로 2013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라고 이렇게 보아져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민족에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희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2013년 통일의 여명을 바라보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아시아의 새로운 평화를 찾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거는 바로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반도의 통일이 왜 아시아 평화와 아시아 역사의 핵심됩니까? 거기에는 한국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한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한국을 통해서 통일 한국의 국력과 통일 한국의 위상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세계 선교를 대한민국 통일 한국을 통해서 들어서기 위한 것입니다.